여러분, 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흐름 뒤에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오늘은요, 합법적인 투자와 불법적인 시장 조작, 그 정말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가르는 아주 흥미로운 법적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에 대해서 말이죠. 이 미스터리의 시작은 바로 같은 날 거의 똑같은 행동을 했던 두 명의 투자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결과는 정말이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 B 씨를 만나보시죠. 이분은 은행 창구 직원의 추천으로 ELS, 즉 주가 연계증권에 가입했습니다. 당연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만기일을 정말 코앞에 두고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면서 B 씨의 꿈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그랬는지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투자금의 절반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럼 반대편을 한번 볼까요? 시장의 큰 손으로 불리는 투자자 A씨,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미 풋옵션을 사서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수십억 원을 베팅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만기일, 그는 직접 수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시장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폭락시킨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파생상품 시장에서 무려 수백억 원의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어때요? 언뜻 보면 이거 너무 간단한 문제 아닌가요? 양쪽 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익을 보려고 주식시장을 흔들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둘 다 시장을 조작한 범죄자가 맞는 거 아닐까요? 과연 법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실 법률적으로 이런 행위에는 명확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현선물연계 시세조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파생상품이라는 꼬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식시장이라는 몸통을 인위적으로 마구 흔드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금융계의 아주 유명한 격언,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훨씬 작은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이 그보다 훨씬 거대한 주식시장 전체를 막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마치 작은 강아지 꼬리가 강아지 몸 전체를 막 휘젓는 것 같은 그런 기이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법원은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 두 사건에 대해서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가 이 미스터리의 진짜 핵심입니다. 아마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먼저 시장 폭락에 거액을 베팅하고 직접 주식을 팔아치워서 대박을 터뜨렸던 큰손 투자자 A씨. 그의 사건부터 시작해보죠. 결과는요, 아주 명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와 공모자들에게 시장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 평범한 투자자 B씨의 돈을 날려버린 그 은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A씨랑 똑같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잖아요. 정말 놀랍게도요, 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무죄. 서울고등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들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한 명은 범죄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무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딱 한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행동 뒤에 숨어 있었던 법적인 목적의 차이입니다. 투자자 A씨의 경우 법원은 그의 목적이 다른 투자자들을 속여서 매매를 유인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부러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른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주식을 내던지게 만들고 자신은 그 혼란 속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악의적인 공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델타 헤지라는 합법적인 방어 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건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은행은 자신들이 판매한 상품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위험을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B씨를 속이려던 게 아니라 은행 스스로를 파산에서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 이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이 미스터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대량 매도였지만 법원은 그 행동의 목적이 다른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불법적인 공격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방어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한 것입니다. 자, 이 복잡한 법적 미스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돈을 지키는 3가지 핵심 방법. 첫째, 파생상품 만기일, 소위 내마녀의 날에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 사례들처럼 정말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 거래가 터져나올 수 있거든요. 둘째, ELS 같은 상품은 절대 은행 예금이 아니라는 사실, 이건 정말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위험 투자 상품이에요. 가입하기 전에 원금 손실 조건, 즉 낙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정말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만약 A씨 사례처럼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싶은 불공정 거래가 의심된다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법은 바로 이럴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금융시장에서 천재적인 투자 전략과 교묘한 범죄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게 과연 명확하게 그어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정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